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12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덴트는 1.84%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비덴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덴트의 그동안의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상승할 때마다의 포인트를 한번 이제 표시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상승했던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이제 모멘텀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제 2021년 들어서 올해부터는 이때죠. 이때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이때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이 과거부터 좀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수면 위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NC소프트와 넥슨이 인수 거론 대상자로 부각이 됐었고, NC는 아니라고 했고, 넥슨과의 이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빗썸의 지분 구조를 보면 빗썸이 있고 빗썸의 운용사인 빗썸 코리아가 있습니다. 빗썸 코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 홀딩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에 대한 지분 10.4%, 10%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요. 홀딩스에 대한 지분 한 3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빗썸 홀딩스의 나머지 지분, 이정훈 의장을 비롯한 우호 지분 이 65%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65%에 대해서 이때 이제 넥슨이죠. 넥슨과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아직 뭐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과정인 것 같은데 65%를 한 5천억 원 정도의 뭐 이제 좀 매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었습니다. 흘러나왔는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한 거죠. 폭등을 하고 빗썸이나 이런 데서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알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또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뭐 넥슨과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아마 이 65%를 그때 당시에 이제 5천억을 제시를 했는데, 5천억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너무 싸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뭐 넥슨과 협상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추가적인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후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이틀 전에 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해외 사모펀드 쪽에서 뭔가 이 빗썸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었고요. 엊그제는 이제 JP 모건하고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계열의 회사가 빗썸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넥슨뿐만 아니라 해외 사모펀드의 JP모건의 CME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해외 사모펀드하고 JP모건하고 이 CME 이거는 언론 플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 플레이에서 이 빗썸에 대한 지분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매각가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하나의 언론 플레이 아닐까. 과연 JP모건이 우리나라 빗썸을 살려고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왜?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굳이 JP모건이 우리나라의 빗썸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아니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넥슨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과정에서 몸값을 어떻게 좀 높여보기 위한 하나의 좀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솔직히 뭐 아직 어디로 매각됐는지 어디가 뭐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매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 종목의 리뷰를 찍은 게 11월 초부터 찍었었는데 지금 이제 3월이니까 벌써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개월째가 되고 있네요. 5개월 정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찍어서 오고 있는데 어제도 주가가 이제 갭이 뜨고 위아래로 흔들리다 음봉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도 갭이 뜨고 위아래 흔들리다 마감이 됐습니다. 요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가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주식시장은 15시 30분이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15시 30분에 끝났는데 다음날 이제 밤중에 쭉 해갖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올라가요. 어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오늘 또 비덴트가 시초가가 떠서 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떠서 가는 오늘 또 이유가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한 6,400만 원대죠. 이제 6,500만 원대 다시 전고점 돌파 임박이 지금 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0.1% 상승이잖아요. 이대로 만약에 장을 끝나요. 장이 끝났어요. 근데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5%, 6% 올라. 그래서 내일 또 그렇게 되면 내일 또 비덴트가 시초가가 또 뜨겠죠.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건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오늘 아침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시초가가 떴는데 이제 쭉 밀렸어요. 뜨고 나서 좀 밀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비덴트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1,500원, 1,300원대의 저항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항대를 두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죠. 그러다 이걸 돌파를 하고 눌러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500원과 1,30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봤는데 그때 당시 뭐 시장도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가격이 좀 더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재차 이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또 크게 만들어줬어요. 거래량을 또 크게 만들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음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면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분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그래서 음봉이 좀 터졌다는 거는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물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뜨고 나서 매수의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터졌고 떨어지고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이런 상승들은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는 일단 신규로 뭐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비덴트를 장기적으로 뭐 좋게 보시고 밑에서부터 뭐 끌고 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5일선과 11선 대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주가의 지금 흐름이 단기 상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5일선 위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5일선이 설령 무너져도 11선이 받쳐주는 가운데 지금 이 종목은 급등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5일선, 11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저는 이런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요. 5일선이 깨지면 부분적으로 비중을 좀 조절하고 부분 조절을 하고 그리고 11선이 깨지면 종가상으로 깨지면 전량 현금 확보하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급등주를 대응할 때에 대응하는 이런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5일선이 깨지거나 뭐 11선이 무너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뭔가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장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오늘의 좀 등락이 있었고 현재는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보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5일선, 11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또 들어와야 되겠죠.
예, 거래량이 들어와야 추가적으로 힘을 더 받으면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여갈 텐데 5일선, 11선 살아있는 동안에 이전에 음봉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재차 또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서 가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매각에 대한 그런 기대감입니다. 물론 매각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안 되고 무산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또 요동을 칠 거라고 보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뭐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좋은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5일선, 11선 살아있는 동안에 후속적인 거래량이 또 유입이 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흐름들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라도 5일선 11선 안에서 뭐 추가적인 거래량 안 들어오고 주가 조정을 보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한 1,500원, 1,300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또 가격적인 지지가 있다. 그래서 내려오고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가운데 한 1,500원, 1,300원대 이 정도를 저는 뭐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온다면 뭐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 지금은 뭔가 여기서 이제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다시 박스권이거든요. 그럼 또 지루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되는 거죠. 그런다면 이제 박스권 흐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단에서 반등을 노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한 1,500원, 1,3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이제 기계적인 대응 1,300원, 1,500원에서 반등 노리고 위에서는 뭔가 비중 조절하고 이런 이제 과거에 했던 이런 박스권의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지는 그런 이제 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덴트는 참고로 이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참고로 이 종목에 들어오는 이제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이 종목을 대하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태도는 거의 단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게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특징적이기는 합니다. 사모펀드에서 이 종목을 왜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사더니 이 부분들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연이어서 사모펀드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 이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동향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투신들은 거의 단타입니다.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가고 모았다 팔고 또 모았다 파는 이런 단타이고 외국인들도 거의 단타의 성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단타나 흐름들을 타는 개인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역시나 투신과 외국인들도 단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최근에 사모펀드가 다시 또 사모펀드가 출연이 됐는데 얘네들의 역할 또는 얘네들의 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